오늘 이제 5일차 수업입니다. 용지 설정과 모든 슬라이드를 유인물로 인쇄하기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도형 삽입하고 도형 꾸미는 거, 그 다음에 도형을 사용해서 목차 만들고 하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형이라고 하는 말이 네모, 원, 삼각형, 이런 거 있잖아요. 육각형, 그런 도형도 있고요. 하여튼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를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본다면은, 오늘 할 부분은 69쪽이에요. 4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고요. 사장에 나와 있는 실습에 있는 시스템 개발 보고서 2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2번. 이러한 문서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도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형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거고요. 한번 일단 열어놓고 이걸 가지고 한번 오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지 설정과 유인물 인쇄하는 건데요. 자, 우리 파일에 가서 인쇄라는 명령에 가보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19장의 슬라이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슬라이드를 인쇄할 건지 아니면 내가 정할 수도 있어요. 현재 슬라이드만 인쇄할 건지 범위를 따로 정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1 빼기 5 1에서 5 슬라이드, 10 슬라이드, 그 다음에 15 슬라이드에서 18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5, 그러면 1에서 5까지. 여기 밑에 설명 나와요. 이거 설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컴마 하면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슬라이드를 하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다 할 거야 라고 하면 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전체 슬라이드를 할 건지, 전체 슬라이드 하면은 되겠죠. 유인물은 뭡니까? 슬라이드 노트로 할 건지, 슬라이드 노트는 아직 노트를 안 만들었으니까 노트의 의미가 없겠죠. 아니면 이렇게 인쇄하셔서, 이렇게 인쇄를 하셔서 이 밑에다가 내가 멘트를 적으시면 되겠죠. 굳이 여기다가 슬라이드 노트를 제작하지 말고요, 입력하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여기다 써셔도 되겠죠. 그렇죠? 예. 아니면은 나는 전체 슬라이드 노트를 가지고 두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안 되잖아요. 슬라이드 노트는 무조건 뭐다? 위에 내용, 밑에 메시지 적는 란이에요. 아니다, 나는 다 하겠다. 이때 어떻게 한다? 2개씩 보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한 슬라이드인데 이거를 어떻게 볼 건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지금요? 큼지막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한 슬라이드로 놓고 가로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세요. 날짜 보이죠? 밑에 슬라이드 번호 들어가죠. 여백 많죠. 이렇게 인쇄하시면 여백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전체 슬라이드로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맹이만 나와서 꽉 차게 들어오죠.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자, 대신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한 장씩 유인물로 제작하겠다. 유인물로 제작한다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슬라이드 번호, 쪽번호죠. 날짜, 이런 것들이 같이 첨부되겠다, 이런 얘기고, 나는 두 개씩 보겠다. 이거를 가로로 볼 건지 세로로 볼 건지 여러분 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크기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라 그러는데 살짝 커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급히 인쇄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큼지막하게 종이 꽉 차게 인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해라.
그래 꽉 차게 들어간다. 뭐 단면 인쇄인지 양면 인쇄인지 이거는 프린터마다 특성에 따라 다른 거예요. 프린터가 다르면 양면 인쇄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컬러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인쇄는 특별히 어렵진 않죠. 그렇죠? 예. 자, 도형은 한번 볼게요. 이 안에 도형이 있는지. 홈에 가서 여기 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도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얘를 슬라이드 쇼를 하면은 요렇게 뭐 껌뻑껌뻑 거리네. 그렇죠? 오. 그 다음에 여기 1번 초진 배경, 2번, 3번, 4번, 5번에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번호가 흐릿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파란색 도형이 들어있고 그 안에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파란색 도형 주변에도 테두리 박스가 하나씩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만들까요? 그럼 일단 클릭해 봐야 돼. 남이 만든 거니까 남이 만든 거 클릭해 보고요. 얘를 분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 한 만들기를 눌러서 새 화면을, 새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레이아웃 구조를 빈 화면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러니까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여기다 붙여넣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얘를 다 복사해서 한꺼번에 가져가도 돼요. 한꺼번에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누르면 한꺼번에 들어가겠죠. 이때 이 배경이 얘는 검은틱틱하니까 밑에 K 컴퍼니라는 하얀색 글자가 잘 보이고 여기는 K 컴퍼니가 잘 안 보이겠죠. 뭐 하얀색 바탕이니까. 다시 볼게요. 자, 얘를 좀 분석하고 싶은데 얘를 막 뜯어가지고 여기서 작업하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 하나 추가하셔도 돼요. 추가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있는 걸 하나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얘를 막 뜯어 고쳐도 되죠. 그래도 되고 아예 그냥 빈 화면, 하얀색 빈 화면에 화면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볼게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인데요. 우리 새로 만들기 몇 번 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명령을 몇 가지 외워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상관없어요.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할 때 컨트롤 A, 컨트롤 A는 뭔지 아시죠? 전체 선택. 예. 그런데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컨트롤 N이 있어요. N은 뭐냐면 new file, 새로 만들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O, 그럼 뭐다? 오픈, 열기죠. 불러오기라고도 보통 다른 데서 얘기도 해요. 열기. 파일에 가면 열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열기. 불러오기는 아래 한글은 불러오기라고 써 있나요? 예,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S, 이건 뭐다? 세이브, 저장하기.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P, 이건 뭐다? 프린트, 인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고 컨트롤 B는 컨트롤 B. 여기에서 블럭 잡고 컨트롤 B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굵어져요. 여기 블럭 잡은 요거 있죠? 처음에 굵게 이걸 컨트롤 B라 그래요. 볼드라 그래. 볼드, 진하게 그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B4 뭐 B1, B2 해갖고 샤프 스케치 연필 같은 경우도 B로 들어가잖아요. 굵은 거, 진한 거. 컨트롤 B,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D는 뭘까요? 반응이 없나요? 컨트롤 D? 복제가 됐어요. 컨트롤 D는 복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냥 복제하면 좀 어렵고요. 이건 다음에 좀 설명드릴게요. 이런 경우에요. 쉽게 말해서 얘가 여기 있는데 컨트롤 D 누르면 요렇게 오잖아요. 요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컨트롤 D를 누르면 그 단계별로 탁탁탁탁 복제가 돼요. 어떻게 했다고요? 잠깐 보세요. 제가 뭘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도형 하나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렸는데 얘가 요렇게 붙어야 돼요. 요렇게 요 단계별로 이렇게 탁탁탁 붙으려 그래. 이렇게 그러면 얘를 컨트롤 D 해요. 그러면 하나 복제가 되는데 이때 요대로 두지 말고 똑바로 옆에다 하나 두는 거예요. 요렇게 컨트롤 D 했는데 복제된 내용이 옆에 붙었잖아요. 걔를 위치를 조정해요. 그리고 그대로 두고 컨트롤 D를 계속 누르면은요, 보세요. 아까 제가 조정한 간격이 있죠. 위치. 그 간격 각도 방향으로 쪼르륵 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는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복사 붙여놓고 나서 내가 위치를 조정해 줘야 되는데 얘는 조정을 한번 하는 거예요. 컨트롤 D, 근데 여기 왔어. 그리고 컨트롤 D 누르면요, 보세요. 그 간격만큼 뚝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좀 특이한 복제죠. 그러니까 복사하고 복제하고 약간 그 의미가 달라요. 복사는 그냥 똑같은 거 하나 만드는 게 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제는 위치를 조정하고 간격을 맞추고 그렇게 붙어라 라고 하는 걸 복제라고 보통 불러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뭐 강아지 복제한다 그러잖아요. 복사가 아니라. 그렇게 약간 좀 특이하게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컨트롤 D도 있고요. 컨트롤 E, 컨트롤 E는 뭘까? 컨트롤 E는 글자가 들어가는데요. 컨트롤 E 하니까 커서가 들어가요. 뭐 그냥 글자 쓰면 들어가지 뭐 그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대단한 발견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F는 뭐예요? 찾기예요. 찾기. find.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찾고 싶을 때 쓰는 게 컨트롤 F, find. 그 다음에 뭐 컨트롤 G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H, 컨트롤 H, 바꾸기. 아까 찾았으니까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U는 뭔지 아세요? 컨트롤 U. 자, 컨트롤 U 하면은요, 언더라인, 밑줄이 생겨요. 컨트롤 U. 컨트롤 I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태릭, 기울어져요, 글자가. 그러니까는 우리 홈탭에 가시면 진하게 굵게 해라, 기울여라, 밑줄 쳐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컨트롤 B, 컨트롤 그 다음에 S가 아니라 컨트롤 U, 밑줄, 컨트롤 언더라인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I, 이태릭.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래 한글도 이렇게 다 돌아가요. 컨트롤 Z 하면은 되돌아가는 거죠. 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N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탁 새로 만들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다가 컨트롤 S 누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파일에 가서 저장. 그래 저 위에 있는 저장 누르면 그나마 나. 여기 저장 버튼이 있으니까 파일에 가서 저장. 매번. 근데 컨트롤 S 누르면 탁 저장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자기 테크닉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빈 화면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다시 돌려놓죠. 뭐 지금 제목 슬라이드 구조니까 빈 화면 구조로 만들어 놓고, 조금 전에 우리 이거를 글자를 클릭하면 글자가 들어가고 숫자를 클릭하면 숫자가 들어가니까 여기 이 겉에 박스 있잖아요. 겉에 박스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 숫자가 잘 안 보이죠. 흰 바탕이라서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얘를 전체 선택하고 글자 색깔을
빨간색 그럼 다 빨간색 되겠지 뭐 그때는. 예. 뭐 빨간색 해줘도 검정색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데 얘가 클릭하면 박스가 보이고 숫자도 보이고 글자도 보이고 안에 모두 따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따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큰 도형을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이 돼 있나 봐요. 그룹. 그러네요. 그룹. 블럭을 잡기 힘드시면요 밖에서 올가미 씌우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야 되는데 오른쪽 버튼 누를 때 이렇게 힘을 줘서 잘못해서 대각선을 누르게 되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오류가 나죠. 이렇게.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게 키보드 제일 아래줄에 보면은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보면은 그 줄 쳐져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컨트롤 키 옆에 그거 누르는 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입니다. 이거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이 돼요. 이거 오른쪽에 보면 컨트롤 옆에 줄 쳐져 있는 여기 줄 쳐져 있는 키 하나 있죠. 그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를 수가 없거든요. 키보드로 작업을 해요. 예, 그걸 눌러도 됩니다. 그룹이라는 게 있네. 그룹. 근데 그룹 해제라는 걸 봐서는 뭐다? 그룹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룹 해제를 누르면 얘들이 다 흩어져요. 이렇게 흩어져서 얘 따로. 이건 뭘까? 잠깐만요. 그냥 봐선 모르겠고 배경 서식에 가서 배경의 색깔을 검정으로 놓으면 어떨까요? 검정으로 놓으면은 잘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글자 색깔은 아까처럼 그냥 그대로 흰색을 써도 보기 좋겠고. 근데 보세요. 얘 따로 있죠. 요거 글자 따로 있어요. 요 글자 따로 있고요. 추진 내용이라는 글자 따로 있고요. 이 도형 따로 있고요. 겉에 도형이에요. 겉에 도형. 배경 서식이 어디 있어요? 바탕화면에 가서요.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누르시면 예. 이 도형이 있고요. 알고 봤더니 도형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5개예요. 자, 숫자 들어가는 거 있고요. 글자 들어가는 거 있고요. 큰 배경 있고 안에 도형 색깔 들어가 있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음영처럼 이렇게 여기다가 얘를 떡하니 놓으면 왠지 좀 뭐랄까 보기 좋게 이렇게 음영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아까 그 컬러풀한 거 보시면은요 단순하게 보였어요. 단순하게 1, 2, 3, 4 이렇게 도형들 숫자 써있고 글자 들어있고 하얀 바탕에 약간 푸른색으로 하늘색으로 도형이 들어있고 근데 위에 보면 약간 구름 낀 것처럼 이렇게 도형이 들어간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 근데 알고 봤더니 도형을 어떻게 했다? 다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인 거죠. 그냥 삽입에 가서 일반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막 쓰면 안 이쁘니까. 그래서 글자는 글자대로 따로 썼어요. 요 글자 따로 써가지고 여기다 결합하고 요 숫자 따로 써서 측면에다 결합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만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종이에다가 도형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요. 저긴 백열등 그림을 하나 그리고 빛이 깜빡깜빡거리는 효과를 주겠다. 그리고 컨텐츠라는 내용을 쓰겠다. 영어로 연필로 쓰세요. 그 다음 1, 2, 3, 4, 5 도형을 5개를 쓰는데 도형이 세로 1, 2, 3, 4, 5를 쓰는 것도 아니고 가로로 쓰는 것도 아니고 쌓아놨는데 1번이 살짝 기울어졌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리세요. 종이에다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1, 뭐 2, 뭐 3, 뭐. 근데 1번은 약간 기울어졌잖아요. 회전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리세요. 회전시켜서. 그리고 여기에 뭐 검은 도화지에서 그릴 수 힘들면 배경은 어두운 색을 한다.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누구라도 파워포인트를 옮길 때, 아, 배경은 어두운 걸 하는구나. 그럼 어둡게 만들면 되고. 그렇게 봤더니, 아, 저기다가 약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걸 종이에다가 크게 그렸단 말이에요. 포스터 물감으로 다 그려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망치면 어떻게 돼요? 종이 찢어버리고 새로 또 해야 되고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했던 거죠. 제가 첫날 그랬잖아요. 어느 회사에서는 파워포인트로 발표하지 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다 우리끼리 아는 건데 뭘 그거를 파워포인트로 제작하냐. 그냥 포스트잇 붙여서 메모만 전달하자 이거죠. 말로 하고. 그러나 이제 외부에 전달할 때는 멋있게 만들어야죠. 전단팁이 따로 있을 테니까. 이제 도형을 가지고 작업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도형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죠. 여기 한번 볼게요. 교재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전 페이지도 도형 그리는 게 살짝 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을 드렸나요? 이게 아니었나? 69페이지. 예? 69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 거는 우리가 다 했어요? 예, 간단한 뭐 안내선 설정하는 건 했는데 컨트롤 키, 쉬프트 키 눌러서 도형 그리는 거 했었죠? 예. 자, 그럼 여기 있는 5개 도형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하나는 약간 회전돼서 그런 것 뿐이지 5개 도형이 똑같죠. 그럼 5번을 그리면 힘들겠죠. 하나 그려가지고 글자 내용만 고치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잘 그려야 돼요. 하나를 잘 그려서 얘들을 뭐로? 블럭 시켜야죠. 블럭. 그룹을 화시켜야 돼요. 그룹화. 그럼 이제 하나가 되니까 얘를 이제 복사하면 막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글자만 바꾸고 여기다 글자만 바꾸고 이렇게 해야 이게 수월한 거죠. 똑같은 걸 5번 그리려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렇죠. 그 과정이 그 65쪽에 보시면은 예, 추진 배경 해가지고 그리는 과정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도형을 여러 개를 결합해서 뭐 아니면 하나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자, 여기 지금 추진 배경란에다가 추진 배경란에 도형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 추진 배경란에다 한번 그려볼 건데요.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다가요 4개를 그려야 되죠. 4개. 지금 교과서에 보시면 완성된 그림은 69쪽에 보면은 똑같은 도형이 5개가 보이네요. 여기 추진 배경은 아닌데 무형 효과 쪽인데, 예, 무형 효과 쪽인데 여기죠. 여기 이건 유형 효과고 무형 효과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똑같은 거를 얘를 똑같은 거를 2개, 3개, 4개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올라가서 여기 추진 배경란에다가 교재 61쪽에 보시면은 추진 배경 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얘를 한번 연습 한번 그려가면서 한번 완성해 보죠. 그래야 오늘 또 학습하려는 내용이 도형 쪽이니까 정확히 이제 맞아 들어갈 거고요.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사각형 그룹의 두 번째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책에 어떻게 되는지 보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에 가서 안내선을 보고 있어요. 안내선 보고 있는데 잘 보세요. 얘가 요 사이를 이렇게 조절했어요. 이렇게 조절했어요. 이렇게 조절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절한 이유는 뭘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직사각형 하나 여기다 그릴 텐데요.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도 맞나 한번 보세요. 얘가 안 맞으면 얘를 갈고리 쭉 내리고, 옆에가 안 맞으면 이 옆에를 조금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하나 만들고 여기 하나 만들고 여기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4개가 똑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우리 4개만, 거기 밑그림도 4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도형을 그릴 때는 안내선, 보기에 가서 안내선을 열어가지고 이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참 좋아요. 그러려고 안내선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안내선을 굳이 안 하셔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안내선이 없을 때는, 자 보세요. 도형을 하나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딱 봐도 얘가 4개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대략 한 요 정도 그려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두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두면 대략 될 것 같잖아요. 대략 눈대중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내선이 안 움직여지는 건 안내선이 안 움직여요. 네. 거기는 선들이 안 움직여요. 네. 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예. 전에는 보기를 누르니까 눈금자 눈금자로 열려서 한 번밖에 안 누르면 더블 클릭 안 했는데. 잠깐만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하나 그려가지고요. 대략 이렇게 하나 놓으세요. 한 이 정도 그린 것 같아요. 대략 한 이 정도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 T 누르면은요, 그냥 하나 더 생겨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귀찮잖아요. 컨트롤 T 하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편하죠, 그게. 그런데 얘를 이렇게 놓고, 제가 위치를 옮겼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D 하면 첫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으로 복제된 간격이 생겼잖아요. 그것만큼 또 하나 탁 생겨요, 이렇게.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컨트롤 D 또 누르면 또 탁 하니 그렇게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컨트롤 D 누르면 하나 복제가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똑같은 걸 하나 그리는, 똑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높이를 이렇게 낮추래요. 도형이 3개인가요? 아,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컨트롤 D 해서 또 하나 만들어야겠네. 뭐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책에서 보면 이 큰 도형은 도형의 색깔을 없애듯이 아니면 슬쩍 허여머리한 색깔로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야 되고요. 그라데이션 처리해서 색깔을 바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꾸든지 뭐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형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고요. 밑에도 도형이 하나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도형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순서를 살짝 바꿔볼게요. 69쪽에 나와 있는 거로 가볼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요, 이쪽으로 가보세요. 무형효과 16번 슬라이드. 요거 보이세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이 겉 테두리에 있는 겉도형, 뒷도형이 있잖아요. 뒷도형이 육각형 도형이어야 된대요. 책에도 보니까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우고 새로 그리려니까 좀 복잡한 것 같고요. 도형을 바꿔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이 더 있잖아요.
그리고 점선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뒷도형 클릭하고요. 저 상단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셔서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가셔서 육각형 찾으세요. 기본 도형에 가면 육각형이 있어요. 육각형. 그럼 그냥 바뀌어요.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있대요. 이 서식. 이 서식은요, 여기 도형 있잖아요. 앞에 있는 도형 말고 뒤에 있는 도형. 그러니까 뒤에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기 힘드시면 아까 그 줄 쳐져 있는 키 누르시라 그랬어요. 그거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도형 서식이 있고요. 도형 서식. 그러면 저 상단에도 보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 있어요.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이 있고, 여기도 채우기가 있어요. 채우기. 여기도 채우기가 있고, 여기 채우기 나오면 다른 채우기 색 이런 거 있죠? 그림으로 채우기. 여기도 그림으로 채우기.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이 도형 서식이라는 걸 굳이 꺼내지 않아도 이 상단에 그리기 도구 서식 대화 상자에 가서, 대화 메뉴판에 가서 여기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책에 있으니까 책도로 본다면은 요렇게 해서 보시는 건데, 여기 가서 뭐 누르라고 써 있냐면요, 채우기 항목에 가서 투명도를 80%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100% 하면 의미 없으니까 80%로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도형이 80%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색에 가시면 실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선 밑에 색깔이 써 있을 겁니다. 색깔이. 이때 색을 선택을 해서 여기 흰색 배경 1 5% 더 어둡게. 근데 책에는 흰색 배경 1에 35% 더 어둡게.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왜냐면 보세요. 얘가 배경이 검은데 박스 라인의 색깔이 파란색이나 빨간색은 안 어울리죠. 회색이나 검정색이나 흰색이 잘 어울리겠죠. 그 색깔을 한번 꾸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메뉴판이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컴퓨터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많이 합니다 라고 했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뭐가 들어왔냐면 여기서 서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도형을 꾸미는 기능이 다 이 안에 있다는 뜻이죠. 이 안에. 그 중에 채우는 색깔을 뭐로 할 거며, 투명도를 뭐로 할 거며, 또 테두리 선은 색깔을 어느 정도로 할 거며, 또 선의 굵기, 선 스타일에 가서 너비를 몇 포인트? 4포인트. 그럼 선이 굵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겹선 종류에 가면은 단순형이 있고 굵고 얇은 거 있단 말이에요. 굵고 얇은 거. 이거는 뭐죠? 똑같은 이중선이고, 굵고 얇은 거는 뭐죠? 겉테두리는 굵고 아래는 얇고, 얘는 얇고 굵고, 밑에 거는 뭐죠? 얇은 거, 굵은 거, 얇은 거 해서 3중으로 선이 그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분이 보시고 책에서는 굵고 얇은 거 세 번째 거 하라니까 해보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뭐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 얘는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다 두셔도 되는데 그냥 둬볼게요. 그 다음 왼쪽으로 가셔서요,
10번 슬라이드 한번 가보세요. 10번 슬라이드. 10번 슬라이드. 왜 갑자기 10번 슬라이드로 왔느냐? 16번 슬라이드 하다가 얘 원형 있잖아요. 원형. 업무 처리 간소화라는 이 도형을 딱 봤더니 그냥 투명하게만 불투명, 회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0번 슬라이드를 가보니까는 요거 DBMS니 개발 툴이니 랭귀지라고 써있는 이 도형을 자세히 보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요거 뺏겨오려고. 그럼 도형을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도형 속에 들어있는 꾸민 것만 빼오려고. 왜냐면 도형의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가져가 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럼 또 고쳐야 되거든, 크기를. 그래서 여기다 놓으시고 저 홈 탭에 가시면 서식 복사 빗자루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빗자루 그림이 있어요. 자, 10번 슬라이드 찾는 방법은요, 얘를 클릭해도 되고요, 얘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 잘 안 보이겠지만 왼쪽에 이렇게 몇 번 슬라이드 번호가 보이잖아요. 거기 가서 10번인지 9번인지 클릭하면 뜨지 않습니까? 얘는 이렇게 처박아놔도 돼요. 오른쪽에 이따 필요하면 또 꺼내도 되고. 자, 10번 슬라이드에 와서 요거 DBMS든 개발 툴이든 랭귀지든 도형의 모양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얘를 하나 선택해 놓고 홈 탭에 가시면 서식 복사라고 있어요. 클릭! 그러면 요 도형의 모양색, 원형하고 상관없이 색깔이 이렇게 회색에서 흰색으로 파고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요 모양을 복사한 거예요. 꾸민 것만. 그리고 다시 16번으로 와서 여기 보면 업무 처리 간소화라고 써있는 이 그냥 맨 하얀색으로 된 도형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얘도 그렇게 변해요. 하셨어요? 블럭 잡으시고 얘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두 개 블럭 잡아서 컨트롤 키 눌러서 그대로, 근데 쉬프트까지 누르면 똑바로 가요. 삐뚤빼뚤 안 가고, 예, 쉬프트 키 누르면 똑바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 복사해서 블럭 잡아서 컨트롤 키 눌러서 중앙에다 뜩하니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만들어 줄까요? 이렇게 그럼 이제 글자 내용 똑같은 4개가 더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는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되겠죠. 수정하시면 되겠고, 일단 여기다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선을 그려볼 건데,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선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선. 이때 직선, 꺾은 선, 곡선이 있는데, 직선은 3개, 꺾은 선 3가지, 곡선도 3가지예요. 화살표가 없는 선이 있고, 출발점에는 화살표가 없고 도착점에 화살표가 있는 게 있고, 양쪽에 화살표가 있는 거 있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선, 직선을 선택을 해서 그려볼 건데요. 보세요. 클릭하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점들이 나타나요. 점들이. 근데 이 겉에 도형에는 점이 안 나타나요. 중간에. 안에 있는 도형에는 점이 나타나네요. 그럼 거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누르고 쭉 당기면 저 마찬가지로 파란색 하늘색에 있는 도형 안에도 점들이 보일 거예요. 거기다 쓱 갖다 놓으시면 선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다시 도형에 가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실선, 그러니까 직선 있죠. 직선을 선택해서 여기는 겉에 도형이 하나 있으니까 이 겉에 도형에다가 마우스를 눌러서 요렇게 이쪽으로 끌고 가도 되고 요 안에 있는 도형에다 끌고 가도 되는데, 이게 여차하면 도형이 참 불편하게 돼 있어요. 연결선이 안 맞거든요. 연결선을 안 맞고 대략 책에는 그리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대충 그리라고 돼 있어요. 옆구리에다 그리지 마시고요, 모서리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일단은 이 뜻이 뭔지를 먼저 공부를 해야 자, 지금 선을 그려놨는데 선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약간 되게 보기 싫게 그려져 있어요. 선 그리는 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 빈 화면 하나 있었죠. 컨트롤 N 눌러보세요. 컨트롤 N. 그리고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바꿔보세요. 빈 화면을 바꿔보세요. 삽입에 가서 도형을 하나 그릴 건데요, 먼저 원을 중앙에다 대략 하나 그리세요. 원을 하나 그리고 육각형 도형을 대략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육각형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사실은 육각형이 이제 이렇게 오각형처럼 모양새가 나오면 보기 좋죠. 이렇게 하면 보기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아까 화면은 6개가 이렇게 5개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이렇게 펼쳐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오각형으로 만드셔도 돼요. 오각 형태로. 자, 이 상태로 그리셔가지고 여기다가 선을 그릴 텐데요. 선 잘 보세요. 선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요런 도형, 여기에요. 옆구리는 이렇게 선이 그려져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옆구리는 그려진다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는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던 이렇게는 그려져요. 근데 문제가 이 중간이 안 그려져요. 중간. 이 중간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릴까요? 여기 얘는 육각형 포인트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중간이 그려지는데 얘는 없잖아요. 그럼 천상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안에다가 밀어 넣어줘야 돼요. 근데 밀어 넣어주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얘가 움직이면은요,
선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선이 따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얘가 움직이면 같이 선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안 따라가요. 얘는 끝에 모서리가 붙어있지 않잖아요. 붙어있으면 따라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안 붙어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육각형이 좀 불안해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육각형이 만약에 여기 가운데 선이 하나 도형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그려요. 보세요.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원을 하나 그리는데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 선을 이 원에다 갖다 붙여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얘가 움직이면 얘가 아니잖아. 요거잖아. 요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얘하고 맞추려면 두 개를 그렇지요. 그룹을 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라다니죠. 근데 저 속에 있는 도형의 색깔이 보이잖아요. 선색은 어떻게 하면 되죠? 윤곽선은 없음. 그러면 똑같은 색이니까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천상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정중앙에 있는 도형에다가 이렇게 도형을 그리려면 안에다가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중으로 그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이 책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도형에 하나의 도형이 움직이면 어떻게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유기적으로 이렇게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때 이 빨간 점이 양쪽에 생겨 있다는 거는 꼭지점끼리 붙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hift 키 눌러서 클릭 해가지고 다섯 개의 선을 다 선택하시고 나서 윤곽선의 색깔은 하얀색, 여기서는 하얀색 하면 안 되겠죠? 바탕이 하얀색이니까. 근데 만약에 배경이 검으면 어떨까요? 배경이 이렇게 겉은 색, 그러면 하얀색이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을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색으로 할 수도 있겠죠. 검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께는 좀 두툼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점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윤곽선에 가면 두께, 대시에 가서 점선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빨간 모서리 점은 옮기면 어떻게 돼요? 턱턱 붙어요. 빨간 모서리 점이 끌고 다니면 붙어요. 그렇게 해서 마치 인형이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한쪽으로 움직이면 따라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이 책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요구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의 도형을 그리고 나서 위치가 조정이 되면 따로 움직이게끔, 같이 움직이게끔 하려고 한 건데, 조금 전에 이 화면은 어떤 것 같아요? 굳이 선이 연결되지 않아도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 선이 지금 이렇게 빨갛게 연결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면, 그렇게 상관이 없다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선을 굳이 그렇게 그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대략 그리자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선을 이 책에서 보면 대략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그리고, 근데 얘를 그리다 보면 빨간 점들이 나타나서 자꾸만 쫓아다녀요. 이게 마우스를 대충 놓으면 빨간 점으로 휙 따라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요. 이때 Alt 키를 누르고 도형을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막 빨간 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략 난감해요. 그리고 자석에 이끌리듯이 쑥쑥 빨려 들어가거든요. Alt 키 눌러서, 왼쪽에는 Alt 키 눌러서 그리면은요, 선의 각도나 이 방향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대략 책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자라는 얘기죠. 굳이 안 따라가도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들만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두께를 좀 두툼하게 하고, 그리고 대시에 가서 점선 같은 거 이렇게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근데 혹시 화살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화살표가 생기는 거는 화살표를 없애면 돼요. 이렇게 양쪽에 화살표를 넣어주면 양쪽에 화살표가 보이고요. 윤곽선에 가서 화살표를 처음에 없는 거로 그렸었잖아요. 화살표 없는 선을 그렸는데 갑작스럽게 화살표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한다? 화살표에 가서 양쪽 화살표 선택하면 양쪽 화살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화살표도 굵은 거, 이런 거, 큰 거,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점선만 가지고 하고, 두께는 너무 두꺼우면 또 흉할 수 있으니까 대략 이런 정도로만 그렸어요. 그리고 색깔은 책에서는 흰색 처리한 것 같아요. 흰색. 그러면 도형 윤곽선에 가서 색깔을 흰색 처리하면 보세요. 흰색이 쫙 보기 좋게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도형을 꾸미는 기능은요, 파워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도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재 74쪽에 나와 있는 화려하게 도형 슬라이드 만드는 방법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 천천히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몇 번째 슬라이드로 가시냐면요, 18번째 슬라이드. 여기. 얘가 원래는 어떻게 생긴 거죠? 파워포인트 4장에 가서 완성된 걸 한번 열어볼게요. 완성된 거는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 가운데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열어본 거는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바꾸려는 거죠. 요렇게. 어디가 바뀌었는지 대략 아시겠어요? 요 세금 계산서에 있는 이쪽으로 약간 박스가 들어갔죠. 그렇죠. 입체적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이 도형의 주변에 물방울 무늬 같은 걸 하나 넣어가지고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꾸며봐야지 뭐. 자, 먼저 74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볼게요. 천천히 볼게요. 가운데는 원을 선택해 봅니다. 가운데 원. 그리고 저 상단에 서식,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효과, 도형 스타일 그룹에 있는 도형 효과, 그 다음에 3차원 옵션이 있나 보세요. 잠깐만요. 회전? 밑에 있어요, 옵션. 예, 3차원 회전에 가시면 오른쪽 끝으로 내려가면 3차원 회전 옵션이라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예. 옵션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예, 그럼 3차원 서식도 있고 3차원 회전도 있고. 이 책에서는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3차원 서식 아니에요? 여기 3차원 회전 말고 3차원 서식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서식이에요. 네, 서식이죠? 예. 첫 번째는 어떻게 하래요? 높이를 각각 위쪽 얼마? 너비, 위쪽 너비 20. 높이 20. 위쪽만. 아래쪽 말고. 자, 보세요. 평면적인 애인데, 이 평면적인 애를, 얘를 20을 주고, 20을 주니까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변했잖아요.
원래대로 돌리면 아주 평면적인 거예요. 예, 근데 여기다가 20 주고 아래다 20 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쪽으로 와서 미리 설정해 가면은 오프셋, 바깥쪽을 오프셋이라 그래요. 이때 왼쪽 아래니까 어디 방향이죠? 3, 4분면인가? 3, 4분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시계로 말하면 몇 시야? 8시 반 방향. 8시 반 방향.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그림자를 주라는 거죠. 이렇게 그림자를 주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얘는 그림자 없음 이렇게 되고, 아까 섬천서식은 원래대로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원래 그림이에요. 다시 볼게요. 책에 74쪽 보세요. 1번 실습 파일 16번째 있는 원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상단의 서식,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스타일 그룹에 있는 도형 효과 거기 가서 입체 효과를 가라는데, 입체 효과, 그렇죠. 섬천 회전도 있고 입체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섬천 옵션이라고 있죠. 섬천 회전에 가도 섬천 회전 옵션이 있고, 입체 효과에 가도 섬천 옵션이 있는데, 섬천 옵션에 가면 아까 거는 여기 가서 섬천 회전에 가서 옵션 눌러가지고 여기 온 거고, 조금 전 거는 직접 일로 와라는 얘기였죠. 일로 와서 글로 가도 되고, 글로 와서 일로 와도 되고. 그리고 여기 위쪽에다가 20포인트, 그 다음에 높이도 20포인트, 그러니까는 만약에 너비가 50포인트 되면 어때요? 높이니까 어디에? 위쪽에다가, 도형 위쪽에다가. 예.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아니고 위쪽에다가. 아래쪽에 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도 생기겠죠. 근데 아래쪽에는 뺄라 그러는 거예요. 아래쪽은 빼고 위쪽에만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림자 쪽에 가서 그림이 지금 입체적인 건 있는데 그림자가 들어가면 좀 멋있거든요. 근데 그림자가 어디로 가라 그랬더니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그러니까 7시 반 그쪽 방향으로 요렇게 이게 잘 나타나요? 얘를 딱 누르면 그림자가 보여요? 얘를 딱 누르는 순간 그림자가 보이냐고. 사실은 여기에 까만 게 뭐가 생겨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 그림자 없음 했을 때 하고 그림자 있는데 어느 쪽으로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그림자가 까까맣게 이렇게 생긴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닫기 누르고 이거 16번째 거. 16번째 가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투명한 도형 보여요? 얘를 눌러서 복사하면 이건가? 이거? 컨트롤 C?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아니고 요거죠, 요거 겉테두리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말고, 자 보세요. 이 글자가 있는 CTMS라는 글자가 있는 거 말고, 이 클릭을 하면 겉테두리가 하나 보이고, 또 속에도 보면 이렇게 투명한 도형이 들어있는 속테두리가 있고요. 글자를 있는 데를 눌러보면 도형 있는 데가 선택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잘 골라보래요.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컨트롤 C 눌러서 아까 여기 18번째 가서 컨트롤 V 누르면 잘못 붙였네. 아, 기술이 필요해. 컨트롤 C
컨트롤 P. 오케이. 그럭저럭 붙은 것 같다. 남의 거 뺏겨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략 왜냐면 보세요, 여기 있는 그림의 위치에서 복사를 해서 저쪽에다 붙이면은요 똑같은 위치에 딱 붙어요. 여기 있는 위치랑 여기 있는 위치랑 똑같이 붙는 건데, 아까 18번째 이 가운데 있는 CTMS 도형은 아까 위치랑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엉뚱한데 이렇게 턱 붙었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로 쓱 해가지고 대략 이렇게 배치해 놔라 이거지. 근데 프로그램 글자도 약간 입체적으로 보여서 글자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겉에 있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뒤로 보내라. 맨 뒤로 보내면 어떨까요? 맨 뒤로 보내면 어떨까요? 저 뒤로 가겠죠. 아까는 얘가 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좋은지, 위에 있는 게 좋은지, 저 속에 들어가는 게 좋은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지금 도형을 하나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형을 가져왔는데 도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대각선 방향으로 약간 하얀색 투명한 게 이렇게 보이듯이. 근데 도형은 가져오던 그리던 간에 마지막에 작업한 게 위에 떠요. 마지막에 작업한 도형, 지금 복사해서 붙인 도형이 제일 마지막 거잖아요. 얘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러면 저 속에 있는, 요 속에 있는 얘한테 네가 맨 위로 올라와라 명령을 걸어놓고 갔으면 괜찮은데, 그냥 이 도형을 갖다 붙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붙여버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이 투명하게 터있는 이 부분이 번쩍번쩍거리는 게 글자를 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형에다 넣고, 여기도 있어요. 맨 뒤로 보내기. 정렬해 가도 있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른쪽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맨 뒤로 보내면 이제 푸른색 그 원형이 있는 도형 쪽하고 글자가 맨 위로 돌출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겉에 있는 도형이 있죠. 저 겉에 있는 아까 그 번쩍번쩍 동그란 도형이 있잖아요. 얘를 정확하게 가운데다 배치가 잘 돼요. 얘를 내가 조금만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마우스로 움직이면 조금만 움직여지나요? 이게? 덜컹 움직이죠. 그럴 때는 마우스라는 방법, 키보드라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도형을 그릴 때, 선 그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잠깐만 툭툭 끊긴다 그랬잖아요. 이때 Alt키 누르고 그리면 초절하게 했으면 수월하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얘를 마우스로 Alt키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한데, 그게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마우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위에 떠 있거든요. 움직이는 동안 위에 떠 있으니까 뒤에 있는 파란색 글자가 어떻게 된다? 안 보여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로 움직이는 거예요. 키보드로. 키보드로 움직이면 이렇게 덜컹덜컹 움직입니다. 덜컹덜컹 움직이는데, 컨트롤 키 움직이면은요 아주 꼼지락거리면서 움직여요. 제가 모르고 피벗 돌렸나봐요. 다시 원위치. 여러분들 우리 강의실 컴퓨터요, 모니터 있죠? 컨트롤 Alt키 누르고 좌우 상하 화살표 움직이면 모니터 돌아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Alt키 누르고 방향키 움직여보세요. 어떻게 되나? 지금은 이제 요거는 맞췄어요. 가운데 건 입체적인 걸 모양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여기에요. 여기 세금 계산서 요거 여기 뒷부분이 길게 쭉 빠져 있잖아요. 꼬리가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얘 세 개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개를 이제 어떻게 작업할 거냐 하는 거죠. 도형 서식에 가서
3차원 옵션. 3차원 옵션. 입체 효과에 가서 3차원 옵션에 가셔서 깊이. 이 깊이를 얼마로 하래요? 135. 삼차원 서식에서 깊이. 아까는 이제 위쪽, 아래, 위쪽 너비와 높이를 20, 20 조정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깊이를 135로 조정하고요. 선생님 그다음- 이거 하나만 틀리게 되고요. 그 점수 생기는 거요. 얘요, 얘. 이렇게 블럭 잡으면 세 가지 들어오나요? 근데 겉에 거는 아니고요. 요렇게만 블럭 잡아도 세 개 들어올 것 같은데? 본래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는 건데, 대략 한 요 정도 안에다 범위에다 드래그 블럭을 잡으면 그 안에 쏙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 작업하고 나서 나머지는 서식 복사해서 그냥 빗자루로 붙이면 되죠. 색깔이 막 누렇게 떠서 갑자기. 자, 서식에 가서 도형 효과에 가서 입체 효과에 있는 3차원 옵션 깊이를 135. 그 다음에 외형선 색. 외형선 선색. 여기 색. 흰색 배경 1. 처음에 흰색 배경 1입니다. 왜 안 될까? 뭘 잘못했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 세 가지. 그리기 도구 서식. 삼차원, 3차원 회전을 안 했네요. 네, 도형 효과에 가서 3차원 회전에 가서 여기 보면 뭐가 있나요? 왼쪽 위 오블리크라고 하는 게 있네요. 어디야? 여기 오블리크 중에 왼쪽 위 오블리크.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입체 효과에 가서, 여기 가서 얘를 깊이를 135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외형선색은 흰색 이렇게 들어갔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여기에서 3차원 회전에 가면 오블리크라는 첫 번째 거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래요? 그것만 하지 말고 여기 와서 또 마무리 지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깊이 135에 들어가는데 입체 효과 여기 위쪽을 얼마를 주래요? 여기 입체 위쪽을 이렇게 보면 3차원 리블렛이라는 거 있어요. 3차원 리블렛. 여기 있네, 리블렛. 이걸 해주래요. 여기를.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각각 4.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맞추는 게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표면 재질을 이렇게 바꾸래요. 표준에서 무광택, 뭐 플라스틱, 금속 이런 게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바꾸래요. 플라스틱으로. 얘가 무광택으로 하면 여기 색깔 옆구리 볼따구 색깔이 표준으로 넣은 거하고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놓은 거하고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각도도 있어요. 각도를 얼마를 주라고요? 120 정도를 주래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런 도형을 우리가 직접 그리려면 어떻게 그릴까요? 이런 도형 직접 그리려면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보면 이렇게 생긴 도형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이런 도형 찾으셨어요? 이런 도형? 요거 얘랑 이거랑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이 도형 찾아보세요. 제가 휙가닥 해버렸잖아요. 도형에 가서 이 도형은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얘를 이렇게 좁히다가 옆으로 획 제끼면 옆으로 뒤집어지지 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회전하면 글자가 거꾸로 찍혀요. 회전하면 거꾸로 찍힙니다.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180도 돌리잖아요. 그 글자가 매달린단 말이야. 이렇게 뒤집어져도 도형의 글자 거꾸로 찍혀요. 대신에 좌우로 뒤집으면 괜찮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도형을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만들어서요. 얘는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렇게 붙이고요. 얘는 좌우를 뒤집어서 이렇게 붙일 거고요. 얘는 상하 뒤집고 좌우 뒤집으면 요런 모양 나오죠. 똑같은 도형이니까 4개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여기다가 1, 2, 3, 4 숫자가 들어가게끔 한번 써보세요. 근데 잘못 쓰시면은요, 보세요.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죠, 여기요. 보세요, 여기 글자가 어떻게 됐나. 얘는 괜찮은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얘가 회전하는 데가 위에 있는 애는 정상적인 애지만 아래에 있는 애들은요, 뒤집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글자도 뒤집어져요. 그럼 글자를 어떻게 해야 보기 좋을까요? 똑바로 놔야 되겠죠. 그럼 글자를 어떻게 똑바로 놔요? 오, 비슷하게 가다가 틀렸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원래. 예. 글자가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도 글자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대신에 안에다 찍지 마세요. 여기다 찍으면, 도형의 글자가 들어가 버려요, 바로. 그러니까는 다른 데다가 쓰고 나서, 얘를 쓱 하니 끌고 오면, 딱 돼요. 그리고 이제 얘들도 마찬가지로, 글자 색깔은 흰색, 글자 크기는 한꺼번에 이렇게 지정해주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솔직히 글자를 따로 그린 거죠. 이렇게. 이것도 연습해 보셔야 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교재 78쪽에 보시면은요, 그 더하고 빼고 하는 도형이 있는데요, 이때 도형을 빼고 결합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은 이 메일판에 없어요.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가셔서 기타 명령, 그럼 여기 많이 사용하는 명령 말고 모든 명령을 가시면 파워포인트, 여기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명령에 가보면 파워포인트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나오는 건데, 여기 가서 뭐를 찾을 거냐면요, 세이프, 세이프 여기 있다. 세이프 결합
결합이 똑같은 놈이 있는데, 근데 결합이 있는데 화살표가 있는 결합이 있고 그냥 결합도 있어요. 다 한번 넣어보지 뭐. 교차, 병합, 빼기 5가지. 여기 세이프 결합에 화살표가 있는 결합이 있고 그냥 결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이프 결합이 5가지가 있다고. 세이프 종류가 5가지가 있다고. 해보셨어요 이렇게? 여기 5가지가 옆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저 상단에 이런 모양이 나와요. 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아까 세이프 병합에 화살표 들어있는 애 있었죠? 그거 들어가니까 다 있어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가서 얘는 다 빼도 돼. 얘는 다 빼고요. 다요? 아니 세이프 결합에 화살표 들어있는 결합이 있었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세이프 결합에 화살표 있는 거를 눌러보면 결합 뭐 빼기 다 있다고. 요거 여기 병합, 결합, 교차, 빼기 다 있잖아요. 결합, 병합하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하나가 됐잖아. 2개 도형을, 자, 여기다가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걸 한번 결합해 볼게요. 이거. 자,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가지 도형을 병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교차로처럼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결합. 그럼 어떻게 돼요? 공통적인 것만 나타나. 그리고 교차.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가운데만 교차가 되잖아요. 뭐 빼기 이런 것도 있어요. 빼기. 그러니까는 이 도형하고 이 도형과 이 도형을 빼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런 모양이 나올 수 있고. 빼기니까 요 동그란 모양을 빼면 어떻게 돼요? 동그란 모양을 빼니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빼면 얘를 빼주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세이프 병합하는 거, 결합하는 거 얘는 꺼내 놓으셨죠? 대답이 없네. 하셨죠? 그렇죠? 다시 보세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 메뉴판 어디든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빼고 왼쪽에 가면 모든 명령에 가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판을 가나다 순에 의해서 결합, 화살표 있는 결합, 그냥 결합, 교차, 병합, 빼기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결합 옆에 화살표가 있는 결합 하나만 추가해주면 여기에 나머지 4개가 다 있다고요. 그럼 저 상단에 이런 게 생길 거라고. 근데 이때는 먼저 도형을 그려야 돼요. 자, 보세요. 네모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원 그리고요. 이렇게 원을 그렸잖아요. 그리고 이 도형을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제가 이왕이면 테두리 선을 빨갛게 두툼하게 했어요. 일부러 보시기 좀 수월하게 하려고. 그리고 채우는 색깔은 뭐 노란색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눈에 잘 보이려고 촌스럽게. 자, 이렇게 해놓고 세이프 병합에 가서 병합 그러면 얘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고, 여기다가 결합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합하면 교차하면 어떻게 돼요? 빼기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빼기인데 중요한 거는 동글뱅이가 위에서 뺄 거냐, 노란색을 위에 올려놓고 노란색을 이 십자가 작대기를 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작대기를. 그럼 동그란 거에 가운데가 쑥 빠지니까 위쪽 동글뱅이 아래쪽 동글뱅이만 잘려 나올 거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병합은 하나로 합하는 거고, 결합은 얘 따로 쟤 따로, 가운데 있는 거 빼고, 공통적인 부분 빼고, 그 다음에 빼기 누르면 위에 있는 도형이 밑에 있는 도형 위에 있는 가로막으니까 가로막대에 있는 부분을 빼먹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동글뱅이가 위아래만 남겠죠. 이렇게 블럭 잡고 빼기 누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거죠. 이게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그래서 도형을 내가 마음대로 그리고 싶으면 포토샵에 가서 만들어서 가져왔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파워포인트 2007, 2010이 생기면서 포토샵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만들면 좋은데, 단지 단점이 이 메뉴판이 여기 안에 어딘가 있었으면 바로 클릭하면 좋을 텐데, 여기 없으니까 못 찾는 거죠. 근데요, 셀프 병합을 눌러서 다 뭉쳐지면 다시 다른 거를 하고 싶을 때는. 자, 보세요. 병합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네, 근데 안 잡히고. 이제 하나가, 이 두 개가 한 몸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안에서 또 다른 글자를 쓰거나 이런 거 다 돼요. 얘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어떤 거? 나가면 어떻게 나가요? 되돌리기에서 되돌리기에서 나가요? 아, 이거를 가지고 다른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아까 되돌리기 했죠. 되돌리면 원래대로 났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도형을 갖고 이쪽 부분은 병합하고 이쪽 부분은 결합하고 이럴 때. 잘라서 쓰겠다는 말씀이죠. 네. 아, 근데 되돌리기면 원래대로 되돌려지잖아요. 근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 병합을 했는데 네네. 빵 한 봉지를 사가지고 한 봉지는 토스트 해 먹고 한 봉지는 버터 발라서 먹고 싶고 하나는 뭐 치즈 발라 먹고 싶고 하던 거잖아요. 네모나게 자르고. 네, 네모나게 자르고 동그랗게 자르고 따로따로 잘라가지고 결합하고 붙이고 해야 돼요. 고생을 많이 해야죠.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 한 번에 다 해결해 보려고 지금 욕심이 과한 거야.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요렇게 만든 거는, 예를 들어 요렇게 만든 거는 병합을 하고 요렇게 만든 거는 빼기를 누르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또 요렇게 붙여놓고 나서 얘를 또 병합을 하면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 한 번만에 해결이 안 되니까 요렇게 하나 만든 거 저렇게, 우리 인형놀이도 그렇잖아. 인형 그리고 눈 붙이고 팔다리 붙이고 옷 그리고, 예전에 우리 종이 접는 거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뭐. 그때 여기가 너무 길어, 팔이. 그럼 어떻게 해? 다른 도형으로 이렇게 뚝 갖다 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잘라. 이때는 빼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빼기 누르면 팔이 잘렸잖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눈 하나 그리고 싶어, 눈. 그러면 여기다 하나 그리고 여기다 하나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뭐 하면 되죠? 결합. 그러면 어떻게 돼? 뿅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략 아시겠죠? 여기가 삽입 도형에 가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반 가릴 거예요. 반을 가리고 윗도형하고 아랫도형하고 선택해 놓고 뭐 하면 되죠? 빼기 누르면, 잘못했다. 그리고 나서 쉐이프 빼기 빼면 이렇게 되는데, 밑에 게 됐죠? 그러니까는 위에 거 아래 거, 그러니까 아래 거 위 거를 먼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다시 보세요. 밑에 거 화살표 있죠?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직사각형 선택하고 쉐이프 빼기 누르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얘를 복사해서 붙이고 얘를 어떻게 하면 좋죠? 서식에 가서 회전 좌우 대 좌우 또 회전 상하. 그러면 두 개도 역시 잠깐만 보세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요.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요렇게 화살표를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서 볼게요. 어이, 야, 뼈다구 사라지고. 아까 이런 도형이 그려졌어요. 이런 거. 예. 이 도형이 하나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직사각형 하나 그리는데 이렇게 반을 가리는 거예요. 반을. 그리고 선택하는 방법 보세요. 얘를 선택하고 위에 있는 도형 선택하고 뒤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고 빼기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뒤에 거 도형 클릭하고 나중에 앞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고 빼기 누르면 이렇게 빠지고. 그럼 얘를 복사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이렇게 휙 돌려도 되지 뭐. 회전해도 되지. 어차피 이 90도 돌리고 100도 돌리는 거나 회전하는 거 똑같지. 그러니까 이런 화살표를 우리가 만들어라는데 실제로 도형에는 이런 화살표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모양을 그려 붙여야지. 그래갖고 이제 요 도형을 두 개를 얘랑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 똑같은 거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그냥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도형 갖다 붙여도 되는데 아까 이런 도형 갖다 붙여도 되는데 이런 거 식상하다는 얘기지. 또 식상 안 예쁘다 이거예요. 얘를 요렇게 해서 뾰족하게 할 수도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를 절반을 가려가지고 밑에 도형 앞에 도형 그래서 결합 빼기 누르면 요런 모양 나오니까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요렇게 회전시켜주면 요런 화살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도형을 그려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차분차분 해보시면 늘어요 분명히. 그런데 집에 가면 힘들다는 이유로 안 해보고 못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음 시간에 와서 어때요? 항상 새롭지. 그런 거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요거. 여기 보면 여러 개 슬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슬라이드가 있는데 얘는 지금 가로가 간격이 맞았어요? 가로가 요렇게 위아래가 맞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81쪽 보시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81쪽에 도형들이 삐뚤빼뚤 그려질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도형이 있는데 이런 도형을 막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삐뚤빼뚤 그렸단 말이야. 간격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간격이 아니라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저쪽 막 왼쪽 오른쪽 간격이 안 맞는 거죠. 그럼 블럭 잡아서 서식에 가면 맞춤이라는 게 있어. 맞춤. 왼쪽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애 기준으로 탁 맞는 거고. 자, 여기서 제일 왼쪽이 어느 거예요? 아래 거죠. 그렇죠. 맞춤에 가서 왼쪽 그러면 얘에 맞춰주는 거고, 오른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에 맞는 거고,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중에 제일 가운데 선을 맞춰서 알아서 툭하니 맞춰주세요. 근데 위아래가 안 맞잖아. 또 그때 맞춤에 가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러면 짜르륵 시험 시간에 우리 하던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도형을 그리세요. 도형을 하나 그리세요. 조그맣게 도형을 하나 그려서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여기다 저기다 막 복제해 보세요. 이렇게
도형을 막 복제하는 거예요. 막 복제해. 한 4개만, 2개 내지 3개 이상. 그래서 이렇게 블럭 잡아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맞춤.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그럼 오른쪽에 착 맞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지금 위 아래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맞춤에 가서 위쪽 맞춤, 그럼 위에 딱 맞고. 이런 거. 또 간격이 안 맞잖아요. 뭐 어떻게? 예,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 양팔 간격, 정식 간격 촥 맞춰주는 거고. 그걸 이 책에서 81쪽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진 경과라고 하는 도형이 있는데, 그런데요. 겹쳐지면 다시는 안 되는데. 다시 보세요. 이거 7번 슬라이드 보세요. 7번 슬라이드. 7번 슬라이드가 안 맞아요 지금요. 그럼 요렇게 블럭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얘가 걸릴 수 있으니까 밖에서 요렇게 씌워서 요렇게. 그리고 정렬, 맞춤, 아니면 서식에 가도 맞춤이 있으니까 왼쪽 맞춤, 그럼 왼쪽에 탁 맞고. 그리고 맞춤에 가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그러면 착 맞고. 그럼 딱 간격 맞아갖고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목차 만드는 게 목차. 목차가 뭐예요? 목차. 우리가 이제 여기다 글을 쓰잖아요. 자,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해가지고 여기다가 글자를 쓰죠. 여기다 글자를 쓰잖아요. 안녕. 예를 들어서, 뭐, 준비물, 그 다음에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글머리교가 이렇게 생겼죠? 글머리교가 생겼잖아요. 글머리가 생겼는데 여기다가 글자 도형이 보시면은 여기 있네. 여기 나 이렇게 바꾸고 싶어. 근데 난 요 모양이 안 맞아. 그럼 여기 가서 그림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림으로 바꿔서 나는 요런 모양으로 할 거야. 낙엽이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면 낙엽이 들어가기도 해요. 요렇게 모양을 이제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식상하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TF팀 운영 및 자료 분석, 시스템 분석 및 개발해서 요렇게 도형에 글자가 들어갔는데 요 앞부분에 아까 뭐냐면 이거 이렇게 번호가 1, 2, 3, 4 들어갔죠. 요런 식으로 꾸미면 어떻겠냐 이거지. 그게 파워포인트는 처음부터 다 도형이에요. 다 도형이에요. 사실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글자 쓰고 여기다 제목 내용 쓰고 이번에 우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끝 이러면 되는데 보는 사람이 야, 왜 성의가 없어 보여? 글자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아니, 글자는 다 알아보겠는데 성의가 없어 보여. 어른도 다른 동네 가봤더니 멋있던데 왜 니네 팀은 멋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멋을 내는 바람에 내용 전달도 전달이지만 시간을 너무 허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내에서는 절대로 파워포인트를 건들지 마라. 아니면 그냥 아래 한글 틀어놓고 글자만 쫙 써가지고 프린터 인쇄해서 줘라. 그것도 싫으면 포스잇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메모할 거 써가지고 전달해라 이런 얘기지. 그런데 외부 사람 오셨는데 이렇게 써서 보내면 싫어하실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최대한 성의는 보이자. 그럴 때 글자로 꾸미는 것보다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형이 막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려하고 있어 보이더라 이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만들자 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1, 2, 3, 4 붙이려면 어떻게 붙여요? 아까 여기다 1, 2, 3, 4 붙이려면 어떻게 붙여요?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하고 1 써요? 그럼 안 이쁘잖아. 그러니까 아까 보신다시피 도형에다가
뭐 원을 그리던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려요. 쉬프트 눌러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숫자 1 써요. 숫자 1 써요. 근데 색깔이 어때? 이렇게 올려놓으면 너무 비기 싫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형 효과에 가서 어떤 거를 뭐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더라도, 채우기 색깔이 들어가더라도 투명도를 넣어주면 어떨까? 투명도를 넣어주면, 이렇게 투명도를 한 80%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투명하게 보일 테고. 아니면 여기다 색깔을 흰색을 칠해 볼게요. 흰색을 여기 표준에 가서 흰색 선택하고 투명도를 한 50만 줘 볼게요. 50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테두리 색깔 윤곽선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흰색을 쓸까 아니면 약간 회색을 쓸까? 흰색이 날래나요? 대신에 좀 진하게 해볼까요? 숫자를 좀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여기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 보면 어떨까요? 여기다 여기다가 요 라운드진 도형 있잖아요. 거기다가 같이 숫자 1이 이렇게 어우러지면 어떨까? 또 너무 크다 생각하면 살짝 줄여서 요렇게 1이 하나 들어가면 어떨까? 하고 막 꼼지락거리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낫네. 그럼 이제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도 붙이고 또 붙여야지. 이렇게 여러 군데 붙여가지고 여기는 이제 2라고 고치고, 여기는 3이라고 고치고, 여기는 4라고 고치고, 여기는 5라고 고치고 해서 다 일일이 다 1, 2, 3, 4, 5로 고쳐야지. 그러면 1, 2, 3, 4, 5라는 숫자가 은은하게 들어갔잖아요. 빨갛게 들어가면 흉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못할 짓 중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 중에 하나예요. 저 시간에 빨리 자야지.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이 대외 홍보팀이에요. 직장에서. 그럼 이게 업무잖아. 주 업무니까 이걸 해야지. 회사 내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해외 홍보팀이란 말이야. 대외 홍보팀.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거기서 대외 홍보팀 같으면 포토샵하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선발했겠지. 우리는 아니고. 저는 그런데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단지 내가 좀 잘 만들고 싶어서 배우는 거니까. 근데 제가 첫날 그런 말씀했어요. 파워포인트를 잘 하려면 파워포인트 컴퓨터 기술을 좋아서가 아니라 디자인 감각. 딱 봤더니 에이 선생님 거 별로 안 이뻐요. 제가 봐도 안 이뻐요. 그러나 그냥 저는 이게 제일 예뻐 보여. 왜? 저는 감각이 요 정도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감각적인 요소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그런 건 있잖아. 빨간색 바탕, 노란색 바탕에 노란색 글자 쓰면 안 보이잖아요. 그건 저도 알 줄 알아. 할 줄 알아. 그런 거는 알려드릴 수 있겠지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목차 도형 같은 걸 만드는 것도, 그리고 여기다가 로마자를 써도 되잖아. I자 쓰면 로마 숫자가 되지 않아요? I.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 I 두 개. I 두 개를 썼더니 안 들어가네. I자 두 개 쓰니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로마자를 찾아와야지. 그럼 어디 들어가서? 삽입에 가서, 기호에 가서.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자, 도형을 하나 그렸어요. 여기다가 기호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기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간다? 뭔가를 하나 써야 돼. 무슨 글자를 하나 써야 기호가 생겨. 얘도 커서를 집어넣고 그래야 기호가 나와. 그럼 기호에 가서 여기서 로마자를 찾아야지. 현재 글꼴에서, 현재 글꼴이 어디 있노? 현재 글꼴에 가서 저 끝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라틴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가서 이제 이쪽에서 찾아야지. 이런 거에서 로마자를 찾아야지. 그때 이거 찾는 거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예, 이런 거.
해서 여기서 이제 로마자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정확히 해. 근데 왜냐면 지금 글자 쓰는 공간이 작아서 그런 거지, 공간이, 글씨 쓰는 공간이 크면 뭐 이렇게 쓰면 되지 뭐. 1, 2, 3 로마 숫자 I자 3개 쓰면 3 되잖아요. 그렇죠? IV 그러면 4, 뭐 V 쓰면 5, 뭐 X 쓰면 뭐 10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는 어려운 거는 아니지. 근데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려면 연습을 무척 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많이 배우겠지만은 스마트 아트라는 걸 배울 건데,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이거. 1월, 2월, 3월, 4월, 5월이란 글자를, 도형을 화살표가 꼬불꼬불 그려져 있는 거를 나보고 그리라 그러면 저 같으면 그릴 거예요. 당신이 하시오. 저는 손글씨를 아주 못 써서 컴퓨터를 배웠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글씨를 또 잊어버려. 그런 건 있잖아요. 디지털 증후군 중에 하나지만 컴퓨터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사진 찍는 게 좋아. 미술을 못해. 파워포인트로 이런 걸 그리라 그러면 옛날 같으면 막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신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돼. 여기 와서, 자, 삽입에 가면 스마트 아트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아트. 그거 보세요. 종류별로 다 있어. 이런 거. 벌집 모양 같은 거 다 있어. 이런 거. 아까 그 모양은 어디 있는가? 아까 화살표가 주기형. 요건 아니고, 여기 보면 뭐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응? 어디에? 주기형에? 네. 어디 있나 보죠. 아, 여기 있네. 세 뺄 게 없죠? 확인 누르면 여기다가 여기 눌러보시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다가 보세요. 1, 2, 3 엔터 치고 4 막 생겨. 이거요? 네. 주기형. 자, 삽입, 스마트 아트 모두에서 찾아보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아까 주기형이라고 했으니까 주기형 끝에 있네. 근데 숫자 그거 확인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생기잖아요. 이때 요거 눌러보면 펼쳐지거든요. 봄, 여름, 가을 다음에 없네. 3개 밖에 없잖아요. 엔터. 엔터 치면 막 생겨. 그런데 이것도요.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썼잖아요. 여기 보면 색깔 변형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오, 예뻐. 색깔이 입체형도 있고. 오, 이건 뱀 같아. 오, 얼마나 예뻐요. 색상형 이런 거 은은하고 이런 거. 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걸 보고 저보고 그리라 그러면 에이 안 그려요 그러지.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대신 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자격증 시험에는 요 기능을 꼭 물어봐요. 도형 가져와서 편집하는 거 설명 문제가 나오고요. 글 쓰는 건 기본이니까 어차피 도형 꾸미고 스마트 아트 꾸미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꼭 나오더라고. 자, 본격적인 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는요. 집에 가서 오늘까지 연습하신 거, 공부하신 거는 충분히 좀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내일, 오늘 가면 이제 피곤하시고 주무셔야 되고 내일 이제 퇴근하시면 또 한 잔 꺾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저도 안 꺾고 집에 와서 공부할 거니까는요. 수고들 하셨습니다.